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인버스 이걸 갖고 그 투자 시기를 갖고 체크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면 아주 그 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2020년 6월 7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제도 미국 증시가 아주 급등을 했고, 지난 금요일에도 한국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꽃장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고민에 이래 써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제 코포스라 불리는 인버스 2배짜리죠. 이걸 갖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래 지금 이분들의 계좌가 지금 이 아이스크림 심세입니다. 계속 이 계좌가 아주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면서 이렇게 절망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같은 이 개미로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그 고퍼스 투자자들을 위한 한번 영상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이걸 갖고 대안을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복구할 수 있는가 이걸 갖고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그러면 이 고퍼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언론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다음에 가서 고퍼스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여러 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고퍼스 ETF 원유 ETN 이어 신개미 지옥되냐? 타이틀이었습니다. 고퍼스 ETF라는 걸 사갖고 엄청 인버스 EX다 이걸 갖고 피봤다는 거죠. 이 앞에 원유 ETN 이게 이 두 개가 아주 개미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신문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봤습니다. 도대체 이 고버스를 얼마나 샀기 때문에 이러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보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그 고버스 상품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를 갖고 무료 사들은 건 1조 5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이렇게 사들은 이 기간이 이 팬데믹 위기에서 그냥 주가가 폭등하던 시기입니다. 한번 그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4월 1일이면 요때네요. 이때부터 그 소위 말하면 고포스를 갖고 엄청 그 인버스 EX를 갖고 투자를 계속 고포스를 갖고 지금까지 계속 산 게 무려 이게 1조 5천억이나 하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한번 투자 수익을 볼까? 한번 고포스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로 가보겠습니다. 고포스라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4월 1일 날 하면 아마 이렇게 해서 고포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감으로 샀겠죠. 이때부터 아마 고포스 이걸 갖고 계속 매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때 산 사람은 거의 제가 보기에 한 8,000원쯤 됐네요. 지금 5,000원에 보면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또 한참 엄청 많이 빠졌네.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 이때 산 사람 한 40% 손해 봤을 거고 이때 사신 분도 언뜻 봐도 한 20%는 손해 봤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하신 분들 제가 보기에는 손해를 또 보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할 거 없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퍼스 투자자들이 결과가 어떤지 한번 제가 유튜브 영상에 가서 한번 고퍼스를 갖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고퍼스를 번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주요 기사입니다. 한번
봐보죠. 뭐 곧버스 인버스 EX 손실 3천만 원. 그 다음에 곧버스 형님들 죄송해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는 무려 6천만 원, 곧버스를 1억 5천이야. 와, 이게 돈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걸 갖고 6천만 원 손해봤다? 반토막 났네요. 여기는 1억 5천 투자했다 4,400만 원 손해봤다. 개미들 다 했네요. 참 엄청나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곧버스 몰빵한다. 곧버스 멘탈 깔 거냐? 곧버스 물렸습니다. 탈출 계획. 등등 이게 손해가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네요. 아까 1조 5천억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언뜻 봐도 한 30% 날랐다 하면 이 기간 동안 한 4, 5천 정도는 개미들이 날린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걸 갖고 제가 같은 개미 입장으로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지적을 해보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곧버스, 인버스, 이쪽 투자자들의 그 실수에 대하여 제가 같은 개미로서 한번 쓴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이 뭐가 실수를 했을까? 왜냐하면 저도 같은 개미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과거에는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심리입니다. 저의 아주 저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손해는 안 봤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봤습니다. 이게 개미의 아주 심리가 있습니다. 결국엔 가장 이곧버스 하신 분들의 결정적 심리가 뭐냐면 바닥 잡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이분들의 가장 이제 공통사항이 하나가 추세라는 것은 무시합니다. 일단 추세가 형성되려면 약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많이 하락한 가격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갖고 이게 아까 곧버스처럼 싼 게 비지떡이다 해갖고 바닥을 갖고 무조건 매수를 합니다. 근데 현실은 바닥인 줄 알았더니까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되는 거죠. 지하실 정도는 괜찮은데 실제로 보면 지하실 아래 또 지하실인 줄 알았더니 이어서 또 땅굴 1호, 2호, 3호, 4호 또 몇 호까지 존재할지 모릅니다. 지금 6월 6일 보면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곧버스로 입장에서 많이 빠진 것 같죠. 하지만 땅굴 현재가 3호라면 이 밑에 4호가 있을지 5호가 있을지 굉장히 모르는 겁니다. 이 많이 하락하다고 이걸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곧버스가 아니래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원유 E10입니다. 그럼 원유 E10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개미들이 정말로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원유 레버리지 ETN입니다.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한때는 18,000원 이상도 했었네요. 그래갖고 우리 개미들이 많이 빠졌다고 이때 무작위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또 매수도 하고, 또 이어서 매수하고, 이어서 언뜻 봐도 이거 거의 반토막 난 겁니까? 많이 빠졌다가 엄청 들어갔어요. 특히, 이때도 엄청 들어갔죠. 이게, 이날 보면 무료 하루에 37%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아주 찬스다 이래갖고, 무지막게 하게, 개미가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이때일 겁니다. 이때가 한 6,000원대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44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리율 때문에 한 30% 뻥튀기 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이게 한 300원 정도 돼야 적정하다는 거죠. 하여튼 이 계리율이 있다 해도 어쨌든 이때 이 앞에 이때도 많이 쌌다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것도 한 1조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이 결국 이 개미들이 지금 원유 레버리지 E10에서 1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깡통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싸다고 샀기 때문입니다. 많이 하락한 거 싸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굉장한 착각이란 거죠. 이렇게 많이 하락해다고 이거 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주가는 이제 많이 하락하다고 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결론을 말하면 세력이 사야 오릅니다. 세력. 이 세력이란 게 스마트머니죠. 우리 개미들이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많이 가진 이 세력이란 것은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티크라 불리는 어떤 개인 고도의 그 아주 집단, 이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 세력이 매도를 하면 아까 그 원유의 세력이 매도한 겁니다. 이렇게. 그 세력이 매도할 때는 그 무조건 이 세력이 매도하는데 많이 빠졌다고 사니까 지금 이 꼴이 났는데, 결국은 세력이 매수를 해야지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이 세력이란 것이 우리가 체크를 해, 세력이 책임했을까 아닐까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체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결국은 상승 추세가 돼야지 사야지, 많이 하락했다고 사면 아까 원유 레버리지 ETN처럼 어마어마하게 비극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과거에는 원유 레버리지 ETN이었고, 현재는 고포스라 불리는 인버스 EX ETF가 지금 이 똑같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했다고 사면 안 됩니다.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사야 된다. 즉 상승 추세가 확인하고 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고포스 투자자들의 실수가 있죠. 주가를 갖고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이죠. 정말 우리가 예측을 해서 주가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내일 하락한다, 이러면 인버스 사고, 내일 상승한다, 레버리지 ETF 사고, 뭐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뭐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본인이 예측으로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신이면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사기꾼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사실은 그 신이 아니면 이 예측으로 맞출 수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주가 또는 ETF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이걸 갖고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그 고포스 투자자들의 실수가 있죠. 지금 사실은 그 장기 투자라는 명분 하에 실제로는 포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본인들은 장기 투자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6월 6일, 7일 이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아마 고포스 투자자들이 지금 상승 추세라는 것을 본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고포스 투자자인 분들이 다 손해를 봤죠. 이럴 때 정말 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이란 게 아주 냉정하게 손절을 쳐갖고 더 이상 이제 추가 손실이 안 나는 거, 지금까지 손실을 인정해버리고, 아니면 내가 고포스를 도저히 손절을 못 치겠다 이러면 반대로 그 해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포스를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레버리지 ETF를 동시에 매수를 한다. 예를 들어 이게 그럼 내가 한국 거를 한국에 지금 인버스 EXN 고포스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 해치를 하는 게 한국 레버리지 안 사도 좋습니다. 미국 레버리지 ETF나 ETN을 갖고 사는 것도 그 일종의 해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본전 생각이나, 그래서 결국 장기 투자하면 언젠간 버티면 올라가겠지,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손실 확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점점 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내 계좌가 계속 녹아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추세가 이렇게 그 오버히어 해갖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데 고버스 투자자는 나 홀로 아니야 나 혼자 일로 갈래 계속 이렇게 하면 이 결론은 참혹하다는 거죠. 계속 내 그 계좌는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아내면서 궁극적으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깡통과 쪽박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입니다. 또 하나 고퍼스 인버스 투자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그 감으로 또는 운으로만 이렇게 의존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라는 것이 어떤 투자의 매매 기법, 뭐 굉장히 하는 것이 공부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갖고 뭐 과거에는 그 뭐 일목균형표라든가 DMI라든가 이런 보조지표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한국경제팀의 김종철 소장님 매매 기법을 갖고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뭐 김종철 소장님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그 김종철 소장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갖고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분의 그 영상 중에 그 매주 한 토요일인가 하고 또 화요일 날 이렇게 보면 1시간짜리 강의가 있어요. 요걸 갖고 꼭 들어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참 좋은 게 그 뭐 어떤 본인의 그 어떤 시향관 이런 것도 전달을 하지만 매매 기법을 상당히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일 뭐 TV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는 이것도 들어보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는 뭐 일목균형표 DMI 뭐 그것도 다른 그 분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김종철 소장님의 그 매매 기법을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도 읽어보고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사실은 뭐 이분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만약 나는 그분이 좋다 이러면 그분의 그걸 벤치마킹해서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미가 결국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그 매매 기법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이랬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갖고 한번 그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너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투자 시기 체크 방법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 고버스 그 인버스 투자자는 일반 투자는 네가 뭔데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제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같은 일반 투자자라는 것을 일단은 감안을 하지만 뭐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인 5일선과 21선을 체크를 해서 내가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시기인지 인버스 ETF를 투자할 시기인지를 갖고 이걸 갖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봉의 전환선을 이용해서 내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것인가 인버스 ETF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 보조지표인 DMI와 MACD 오실레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것인가 인버스 ETF를 투자할 것인가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월봉으로만 내가 레버리지 ETF인가 인버스 ETF인가를 체크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이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방법을 소개하는 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ETF TV를 갖고 시청하시면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렇게 매일 시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갖고
고포스 또는 인버스 투자하고 계신 현재 아주 애먹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대안을 이렇게 지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안 제시에 대하여 본격 설명하기 전에 그 차트의 설정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앞에 그 차트의 설정이란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30분봉, 일봉, 주봉, 월봉에 대하여 상세한 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차트가 기설정된 상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봉과 월봉에 대하여 차트 설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을 설정을 합니다. 5일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2를 설정을 하고요. 21선은 빨간색 선으로 굵기를 3을 설정하고 61선은 녹색 선으로 굵기를 5를 설정하고 121선은 파란색 선으로 점선으로 굵기를 1을 설정하고 241선은 자주선으로 굵기를 7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갖고 설정을 합니다. 그 일봉에서 전환선은 연두색선으로 굵기가 4, 기준선은 노란색 선으로 굵기를 5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보조지표로 DMI 지표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DI 플러스는 빨간색 선으로 굵기가 2, DI 마이너스 선은 파란색 선으로 굵기가 2, ADX선은 검정색 선으로 굵기가 1을 설정을 합니다. MACD 오실레이터도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뭐 설정된 그 설정대로 이렇게 하면 그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 퍼센트 K를 갖고 설정합니다. 이것은 그 20과 10만 설정하고 그 스토 3은 갖고 빈칸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20 스토캐스틱 슬로우 퍼센트 K 20-20 20-10만 요걸 클릭을 해서 검정색 선으로 하고 1로 하면 이렇게 하고 퍼센트 D는 설정 클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봉 설정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월봉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봉의 차트의 설정은 먼저 이제 이동 평균선을 갖고 설정을 합니다. 이동 평균선은 6개월선, 이거는 일봉에서 121선과 동일합니다. 6개월선을 그 파란색 선으로 설정하고 굵기가 3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를 갖고 투자 심리도를 갖고 설정합니다. 그 투자 심리도는 그 과열은 75 이상으로 빨간색 영역으로 표시를 하고 침체는 그 녹색 선으로 기준값을 25로 두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와 같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지표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그 내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할 것인가, 인버스 ETF 투자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간단합니다. 주가가 5일선과 21선 모두 위에 있을 때는 레버리지 ETF를 갖고 투자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5일선과 21선 모두 아래에 있다. 이러면 인버스 ETF를 투자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의심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인데 주가가 5일선과 21선 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중립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뭐 이게 정말로 믿을 수 있느냐? 사실은 요 기법은 뭐 제가 개발한 거 아니고 요거는 제가 김종철 소장님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요 5일선과 21선 요 기법은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한번 차트에 가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 차트에 와 있습니다. 아까 차트의 설정에서 요 검정색 선이 5일선이 되고 요 빨간색 선이 21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5일선과 21선이 모두 아래인 구간을 갖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의 편의를 위해서 5일선과 21선 동시 위인 것과 아래를 기간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뭐 요쪽입니다. 여기는 요 21선이 빨간 선이고 5일선이 요 검정선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5일선과 인버스 21선 모두 아래인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인버스를 갖고 인버스 또는 곱버스라 부르는 거 이쪽을 투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주가가 요 검정색 위에 와 있고 21선인 빨간색 위에 와 있는 이 구간은 레버리지 ETF가 맞습니다. 여기도 레버리지 ETF가 되겠고 여기도 레버리지 ETF가 되겠고 여기도 레버리지 ETF가 되겠습니다. 여기 김성준 소장님이 해준 대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언뜻 보기에도 뭐 이게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레버리지 ETF를 공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버스니 고퍼스 투자하면 아주 깡통이죠. 정말 인버스 고퍼스를 투자하는 것은 5일선과 21선 모두 아래인 이쪽에서 투자를 했다면 맞는 겁니다. 뭐 요럴 때가 좀 소위 말하면 아까 중립이 되겠는데 뭐 요럴 때도 레버리지 투자하고 요럴 때를 레버리지 투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5일선 또는 21선 아래를 갖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걸 코스닥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뭐 이걸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모두 위엔 기간에 여기 레버리지, 여기도 레버리지, 여기도 레버리지, 여기도 레버리지, 여기도 레버리지, 여기도 레버리지. 그리고 이쪽은 21선인 빨간색 아래와 5일선 동부 동시에 아래이네요. 이쪽에서는 인버스, 뭐 곱버스 투자하는 것은 이쪽이 되고 대부분의 레버리지 요 중간은 뭐 하나는 5일선은 위고 뭐 21선은 아래고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이쪽에는 레버리지 ETF고 이쪽에는 인버스 ETF입니다. 아까 5일선과 21선을 이용한 이 방법이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도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퍼스 투자자 여러분 이렇게 레버리지를 투자할 구간에 지금 인버스를 투자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갖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 투자 시기 체크하는 방법은 일봉의 전환선을 갖고 또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번 개발을 해봤습니다. 아까 전환선만 보고 전환선이 상승한다 이러면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하고 뭐 전환선이 예를 들어 하락을 한다 이러면 일봉의 인버스 ETF를 투자한 겁니다. 이 전환선이란 것은 최근 9일간의 최고값과 최저값의 중간값입니다. 한번 이걸 갖고 또 한번 정말 믿을 수 있는 방법인지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일봉 차트로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선이 요 연두색 선이죠. 요까지는 하락을 하다가 요서부터는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이것은 아주 간단하네요. 이렇게 전환선이 상승하는 요 기간에는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전환선이 하락을 하는 기간에 그 인버스를 갖고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간단하죠. 요 연두색 전환선이 하락한다. 인버스. 연두색 요 전환선이 상승하는 기간 레버리지. 이렇게 투자하면 되겠다. 한번 코스닥에 가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에 왔습니다. 요 기간까지는 전환선이 하락을 했네요. 그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까지 하락했습니다. 뭐 요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쪽에서는 인버스, 여기서는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했네요. 뭐 이쪽은 레버리지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연두색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하는 요 기간에는 연두색 전환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레버리지가 되겠고, 연두색 전환선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요 기간에는 인버스를 갖고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 전환선에 대한 신뢰가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를 봐도 뭐 언뜻 보기에도 그 상당히 신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조 지표인 DMI 지표와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DMI 지표에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고 and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일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공략을 하고,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보다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일 때는 인버스 ETF 또는 고퍼스 ETF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엇갈릴 때는 중립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신뢰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일봉 차트에 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DI 플러스는 요 빨간색 선이고 DI 마이너스는 파란색 선입니다.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음봉은 파란색 선이고 여기 고동색은 양봉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시에 음봉이었다가 여기 엇갈리는 영역이 나오다가 자 여기서 엇갈리고 여기서 엇갈리네요. 이게 보겠습니다. 뭐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보다 위에 있죠.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인버스가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엇갈린 부분이니까 중위로 보고, 요때는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인 레버리지 ETF로 투자하는 기간이겠습니다. 요건 또 엇갈리는 기간이고, 요때도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양봉입니다. 레버리지로 공략합니다. 요것도 중립이고, 요때도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고 그 MACD 오실레이터가 또 양봉입니다. 이때도 레버리지 투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보조 지표인 DMI 지표와 MACD 오실레이터를 이용을 해도 인버스와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할 때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인버스가 되고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기간은 레버리지 ETF로 뭐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코덱스 레버리지에도 통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MACD 오실레이터도 양봉이고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네요. 이때는 레버리지. 요거는 엇갈리니까 중립. 여기도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양봉입니다. 이때는 레버리지로 공략을 하고, 이때는 보겠습니다. DI 마이너스가 DI 플러스가 위에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음봉입니다. 이때는 뭐 인버스죠. 이렇게 뭐 이때는 이제 중립이 되겠네요.
이 방법을 통해도 통상적으로 이럴 때 인버스를 사고, 그 다음에 둘 다가 하여튼 양봉일 때, 이쪽이 양봉이고 DMI 지표도 올라갈 때 레버리지. 굉장히 그 보조 지표를 이렇게 이용을 해도 그 인버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레버리지를 베팅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인버스를 베팅하게 되는 굉장히 신뢰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건 너무 쉬워갖고 참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봉으로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아주 너무 간단해요. 월봉이 양봉이면 레버리지 ETF를 공략하고, 월봉이 음봉이다, 이번은 인버스 ETF를 갖고 공략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갖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인덱스 레버리지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월 음봉일 때는 이건 인버스로 투자를 하고, 월 양봉이다, 이러면 레버리지로 투자를 한 거죠. 이게 너무 쉬워갖고, 예. 그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양봉일 때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이렇게 월 음봉인 기간에는 인버스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투자 시기 체크 방법,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1번, 2번, 3번, 4번도 이거 잘 모르겠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바로 글로벌 ETF TV를 갖고 시청하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글로벌 ETF 시험 분석을 해서 30개 종목에 대하여 상승 추세인지, 상승 기조인지, 하락 추세인지, 하락 기조인지를 갖고 30개 종목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코스피 같은 코덱스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것도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만약 내가 글로벌 ETF TV를 갖고 시청해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또는 코스닥 레버리지가 1등급 또는 2등급이다.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또 상승 기조이기도 합니다. 이러면 레버리지 ETF를 의심 없이 투자를 하면 되고, 내가 글로벌 ETF TV를 시청을 했더니까 4, 5등급이다. 이건 하락 추세입니다. 또는 마이너스가 많은 하락 기조였다. 이러면 인버스 ETF를 갖고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ETF TV에서 어떻게 이렇게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갖고 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상승 추세 또는 상승 기조일 때는 이렇게 레버리지 ETF가 상승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락 기조 또는 하락 추세일 때는 인버스 ETF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추세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글로벌 ETF TV에서는 매일 하는데, 어떤 레버리지 ETF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2등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매수 신호, 이 매수 1, 매수 2, 매수 3, 매수 4, 매수 5, 매수 6, 이 6가지 신호가 나오고 엔드 대박 패턴 기준까지 만족을 하면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일단은 4등급이 되고요. 인버스 ETF가 매수 신호가 나온 가운데서 대박 패턴이 되면 5등급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30분봉에서 어텐션 신호가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3등급 중립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2020년 6월 3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글로벌 ETV에서는 글로벌 ETF, ETN 시험 분석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6월 5일자로 딱 보니까
한국 코스피 내가 코덱스 레버리지 사도 되는가 딱 봤더니 한국 코스피가 상승 기조이기도 하고 1등급으로서 상승 기조네. 이건 상승 추세의 상승 기조네. 이럴 때 한국 코스피는 2월 5일을 종가 기준을 봐서 레버리지를 베팅하라는 겁니다. 코스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코스닥도 1등급이고 상승 기조이기도 하네요. 코스닥도 레버리지를 사야 됩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를 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ETF에서 매일 이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나는 이 TV만 시청을 잘 하면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할 것인지 ETF를 투자할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글로벌 ETF 시청자 여러분이야 아시겠지만 내가 처음 접하신다. 어디 보겠나 이러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글로벌 ETF TV를 갖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최근 게 요겠죠. 시청자 여러분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투자 시기 체크 방법을 갖고 오늘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5가지 중에 이렇게 5일선, 21선을 갖고 기준으로 체크를 하든 전환선을 갖고 기준을 체크를 하든 DMI 지표와 MACD 50를 갖고 체크를 하든 월봉으로 체크를 하든 글로벌 ETF TV를 시청을 해서 체크를 하든 이 5가지를 어떤 방법을 써도 거의 결과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원리가 이걸 지표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틀리지만 이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세를 갖고 추정을 하는 다 지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사는 것인가 안 사는 것인가 이걸 구분을 해서 모든 지표가 어떤 사람이 설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20년 6월 7일 현재 아침인데 이 기준에서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다 레버리지 방향으로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인버스를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말 그대로 내 계좌가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 체크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만약 추세를 반대로 내가 싼 값에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 고퍼스 인버스 투자자들의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손실을 갖고 지금을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상승 추세인데 여기에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이 이유만으로 인버스를 투자하면 정말 이 계좌는 계속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위에 수렴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한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기 체크 방법을 갖고 이 5가지 이 소개가 굉장히 고퍼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제시한 이 5가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여러분이 아마 공부를 해서 더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시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추세에 순응하는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우리 개미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것은 우리 개미 힘이 아니라 세력이 올리는 겁니다. 결국은 세력이 사는 방향에 편승하는 이렇게 5가지 체크 방법을 갖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글로벌 ETF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투자 시기 체크 방법을 갖고 잘 활용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퍼스 인버스 투자 여러분 힘내시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이 투자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향후에는 이걸 갖고 추세에 승하는 매매를 하면 다시 손실이 복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즐겁게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